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와 지위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부와 지위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와 지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와 지위 이데올로기는 대표적인 현대인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종의 부와 지위에 대한 욕망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우리는 부와 지위만 있으면은 모든 욕망을 채울 수가 있으며 이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라는 종교화된 환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욕망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 없이 노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부와 지위에 대한 갈망 이데올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 라파르크라는 사람이 이러한 현대인의 무모할 정도의 부에 대한 갈망은 이미 종교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와 지위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자본교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본이라는 종교라는 것이죠. 부를 얻는 활동이 모든 당위를 넘어서서 종교가 되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자본교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와 권력을 위한 고통이 없이도 행복에 직접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부와 권력에 대한 갈구가 고통만 더할 뿐 삶을 허무하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행복은 부나 지위를 얻어서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에 의한다는 것을 각성해 간다고 한다면은 부와 지위 같은 어떤 과정의 고통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해 본 단테가 부와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을 다음과 같이 한탄한 바 있습니다. 저 사나운 사자, 표범, 늑대와 같은 짐승들의 위협이 나의 피와 살을 떨리게 한다. 피에 굶주린 이놈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먹기 전보다 먹은 후에 더 많은 허기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권력을 말하며 표범은 사치, 향락, 늑대는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은 욕망이라는 허상을 쫓아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인류가 지구에서 삶을 가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났지만은 18세기 과학기술의 폭발과 더불어 나타난 산업혁명 이후 거대한 사조를 이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문명과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이 비례하고 있는 것이죠. 문명이 발전할수록 부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교하는 동물이 가지는 시기, 질투가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개인의 행복보다는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삶을 살펴보시죠.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일상적 소비 수준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사용하는 편리한 가전제품은 대부분 다 집집마다 다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주거 환경, 각 가정마다 정보 취득 및 소통을 위한 인터넷의 보고, 마음만 있으면은 해외여행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상태, 이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 내지는 하위의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나 빈자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먹는 것에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큰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기능상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타자에 견주어서 부에 의한 소비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위한 고통을 감수하는 이러한 것은 순전히 비교의식으로 인한 시기 질투가 예컨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원망하고 시기 질투를 하면서 과연 고통을 감수할 만큼 중요한 차이인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위에 있어서도 동일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존엄과 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이란 지름길이 있는데도 높은 지위와 부, 명성, 명예를 얻어야만 가는 길이라고 확신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욕망들을 위한 갖은 고생을 당연시하면서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기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목표를 바로 옆에 두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고통을 감수하며 머나먼 굴곡진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와 소득, 지위가 행복에 비례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와 지위 자체는 행복이라는
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인 면에서 그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사상가도 부지위를 행복의 수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잘 사는 선진국이 매우 높으며 경제적으로 후진국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낮은 것은 아마도 인간의 시기, 질투, 특히 부등, 세속적 욕망이 원인임을 추상케 하는 것이죠. 내 욕망의 수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의 어느 정도의 부를 우리는 부정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 수준은 필요하다. 이것은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생존을 위한 필요수단은 인정한다. 신체의 보존 및 안전 필드는 육체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요. 스피노자의 말처럼 지성적 삶의 전제 조건으로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목적에 반대되지 않는 공동체의 풍습을 따르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과 그 밖에 그것을 구할 정도의 경제가 요망된다. 고 해서 최소한의 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쇼펜하우어도 최소한의 삶을 위한 부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한계에 대한 사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상해가면서 과도한 문화,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부가 과연 행복에 어떤 계산적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통찰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부와 지위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